궁금해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 올리고 또 협조도 당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보내오고 있어요. 그럼 또 공무원들은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와서 추궁하는데 항상 보면 뭐 언제까지 철수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되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이걸 해서 써서 보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정당에서 하는 행위,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가지고 법 집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또 요즘 박원순 씨가 지금 뭐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해서 공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고 해오라고 비교도 해보고 또 본인이 지은 제과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커지니까 우리 당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저희들이 서울시청 앞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만나주기도 어려울 거예요. 본인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알면서도 저희들은 압박을 하고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집회 전에 박원순 시장이 우리 당이 면담 요청한 거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름도 오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좀 불법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 좀 편의 좀 봐주고 뭐 화장실도 세워주고 뭐 여러 가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나면은. 그래서 뭐 여기 또 여러 가지 좀 편의 시설 좀 봐달라고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판단은 저희 지도부한테 맡기시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 광화문 텐트 투쟁을 시작하고 29일째인데 지금 중요한 저희 당무 중에 하나가 3.10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 텐트 투쟁하는 동안에 어떻게 자료 수집을 돼서 백서를 발간해서 역사의 자료로 남기느냐, 또 규명을 나중에 우리 당이 힘이 커지면 국회에서 또 규명을 하고 보상까지 책임자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좀 잘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료들도 모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 당시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 또 종로경찰서장, 뭐 그 중에서 또 서울특별시장 책임 소재를 좀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작업이 되겠다. 그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거를 좀 백서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근데 다음 주에 2차 회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토론을 시작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과정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해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있느냐, 이 과정을 좀 규명을 해야 되고요. 또 과잉 진압에 책임진 사람이 없고 징계를 받는 사람도 없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도 보내야 되겠고, 또 많은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면은 그 발간 준비가 한 2달 정도 걸릴 텐데 되도록이면 8월 15일 날 이전에 좀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집회 공고가 나갈 때 신문에 이쪽 자료 수집하는 부분도 좀 한 면에 좀 내서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지금 현재는 5명이 사망하고 실신이 9명이다. 이것도 잘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중경상 76명인데 과연 실신 9명 중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 있는지 이것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 당시 언론이 보도한 매체들을 그 방송 형태도 좀 분석해보고 그 자료들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또 녹취 및 서면 구술을 통해 가지고 증인들을 인적 사항을 잘 정리하고 내용을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이런 활동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1mm 오차가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료 요청을 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우리 당원님들이나 그날 현장에 있던 분들의 녹취를 잘 떠서 그날의 현장을 잘 시간대별로 이렇게 잘 짜맞추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그 결정 결과가 미리 알고 경찰들이 방어벽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 그 부분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규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저 당원님들이 많이 그날 여기서 증언을 하셨지만 왜 서울 경찰이 아닌 전북 경찰청 차가 배치되었는가? 그 서울에 전북 경찰이라고. 왜 그러면 왜 서울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뚜렷한 설명도 없고 다 묻혀 있어요. 그냥 비공개, 말을 안 하고 덮어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우리 저 동지님들 증언하는 거 보니까 뭐 삼지창 뭐 이상한 살인기구 같은 것들이 쓰여졌는데 왜 그 공권력에 그런 것이 무장되어 있는지 이것도 지금 아무도 규명을 못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증언했습니다만 버스가 왜 문이 열려서 시동이 걸린 채로 키가 꽂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특히나 스피커 관리는 나사가 풀린 채로 있었는데 그거 안전점검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놨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또 어떤 버스 안에는 쇠파이프와 죽창을 잔뜩 실어놨다는데 왜 실어놓은 건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속 시원한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료 요청을 해도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정감사 등을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 많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지금 속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가는 이런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이 서울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또 혹시나 면담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애국당 텐트도 세월호 텐트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서울시가 보호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니 그런 거 들어서 너무 저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당시 세월호 텐트도 보니까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도 1년 뒤에나 했어요. 최초 1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광화문 텐트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이런 거 하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돈도 없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사용 조례가 뭐 어떻게 되는지 저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형평성 있게, 그래서 광화문 광장 민주적 사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 대표님께서 법안 제출하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품으로 광화문 광장을 돌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혹시나 형평성이 어긋나게 여당 쪽을 보호하고 야당 쪽을 탄압하는 이런 행위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분도 요즘은 사실 이게 텐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슨 큰 책임자로서 그동안에 그냥 묻고 덮고 어영병 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불법 텐트니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 위기를 어떻게 지금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 사람들을 만나려고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본인이 지금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입장 정리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님들이 하여튼 열성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우파의 모범적인 자발적인 자생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규정을 보면은 하여튼 좀 자세하게 해놨어요. 우리 당헌 당규 안에 보면 당원 규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원 부분의 규정을 보면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 절차를 완료한 적을 한다. 일단 이런 규정이 있고, 두 번째는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2개월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이게 책임당원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좀 전에 언급한 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하는데 대의원 숫자가 좀 적고 그러면 꼭 3개월이 아니더라도 탄력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 개시일까지 입당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그때 납부한 때 또 책임당원이 자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공천할 때 미리 당비를 몇 개월씩 내고 공천 후보자로서 심사를 받는 경우에 우리 당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원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당원의 권리, 의무의 발생 및 소멸은 또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 볼 때, 첫째, 당원은 당헌 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의무사항입니다. 윤리교육. 제가 좀 이따가 여기 윤리원의 활동에 대해 조금 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 명부에 증제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이렇게 소멸한다. 입당과 탈당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가 있는 관할 시도당에 그 서식이 있습니다.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전자서명법, 온라인 입당을 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서 입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해서 이 작업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조금 부실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기능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당원이 이제 제명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탈당자가 또 재입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자,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탈당 권유.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4년. 다만 여기도 이제 혹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 탈당한 자 중에서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등 해당 행위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또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나와요. 다만 그의 이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행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그걸 가려서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출마를 원하는 분에 한씩 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도당이 활성화되고 사무처가 활성화돼서 역할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당은 이제 좀 창당된 지가 2년이 안 되다 보니까 8월 30일 날이 창당 2주년인데
시도당이 아직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당 기능이 조금 아직 약한데, 시도당의 이제 사무처장이 그 중에서 역할이 많아야 되는데, 시도당의 사무처장은 입당 신청이나 입당 원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 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입당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대개 지금 부의하는 절차를 안 겪고 있어요. 생략하고 그냥 입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 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 명부에 즉시 증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당원 자격 심사는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심사하느냐, 우리가 주로 첫째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자. 우리 대한애국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요. 특히 현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에 대한 그 현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자들이 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자. 이 당원적 자격 심사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당원이 된 다음에도 일탈행위로 당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 우리 당원이 됐는데 사상이 불건전하고 당을 욕먹게 하면 안 돼. 특히 품행이 바른 사람. 제가 이 사무총장으로 와가지고 이런저런 민원 서류를 이렇게 접수하는데 품행이 안 바른 당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다 해본 건 아닌데, 하여튼 자료들이 와서 이렇게 읽어보면 품행이 안 바른 분들이 좀 계셔요. 계시기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어디든지 조금씩은 그래요. 근데 아예 없으면 좋죠. 어떤 경우는 돈 빌려서 안 갚은 경우도 있어서 또 받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 할지 뭐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저 사람들 불륜 아닌가 걱정된다고 또 조사 좀 해달라고, 당의 기강이 해해진다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 같다고 좀 알아봐달라고 이런 민원철도 그런데 제가 그거 하지 말았습니다. 하여튼 품행이 발달된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된다. 다 이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도덕의식이 아주 투철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문재인 좌파 정권이 탄압하려고 쌍심지를 키고 있는데 어디 허점을 잡히면 안 되잖아요. 당 대표님부터 일개 당원까지 자꾸만 꼬투리도 잡히면 안 돼.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우리가 집권당이라면 조금 긴장을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한테도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풀면 안 된다. 항상 긴장한 자세로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말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 또 그렇고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다 보고가 안 될 뿐이지. 항상 긴장하고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당원은 일반 당원은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책임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권리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당원의 당비 규정을 보면 당원은 월 2,000원 이상의 기본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100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기본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한꺼번에 100만 원을 내신 당원님들 말씀하십니다. 또 직책
당비 납부 기준액은 별도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복 당직자인 경우에는 다행 납부 기준액이고 납부토록 하며 취약 지역 주민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당직자들도 또 직책 당비라는 게 있고요. 책임 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 규정 제2조 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바로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 그 체납 공직자 및 당직자에게 만약에 당비나 이런 게 잘 납부가 안 되면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심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사실은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어요. 행정력도 부족하고 아직은 뭐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튼 당비 내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다.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당의 비밀 사안이라서 제가 당비가 얼마 들어오고 그런 거는 죄송스럽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당원님들께서 내주시는 당비를 가지고 어렵지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당이 원내정당이 아니잖아요. 의석 일석 정당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1년에 보조받는 돈이 내가 보니까 뭐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섭단체가 되면 그게 몇 억으로 확 올라가는데 이제 10몇 억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선거관리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은 우리 당원님들의 당비도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당비 및 특별당비 또 정치 후원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 여기 사무총장으로 온 지 한 지금 8개월 됐는데 보니까 뭐 대표님도 가끔 말씀하십니다만 배급 프로젝트 때문에 여기저기 당원님들이 말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시고 또 그게 많이 납부가 돼서 더 납부하지 않아도 대한애국당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우리 대한애국당 TV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실상을 그 당시에 들여다보니까 그 100억 프로젝트로 이렇게 거친 돈은 2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2억 그 당시. 뭐 어떤 사람들 60억이 거쳤다고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제 기억에 2억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인가 제가 그 공개를 했습니다. 총액이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100억 프로젝트 때문에 돈이 많이 거쳤는데 우리 당은 매달 당원님들이 내는 당비로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입니다. 그 이제 당이 커가고 앞으로 이제 당원들이 지금 일주일에 특히 저 책임 당원, 일반 당원은 한 3,000명 지금 3,000명 정도 증가가 되고 책임 당원이 몇백 명씩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갈수록 재정 능력이 확충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올 또 현역 의원님들 또 그 외에 오는 분들이 이제 와서 당이 커지고 보강이 되면은 재정 능력은 좀 더 지금보다 확충이 되면은 사무처도 좀 더 모양새를 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지금은 좀 약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당 대표님하고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어떻게 보면 사법기구인데 당내 그 부분은 내가 좀 조금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저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당원 단계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저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지금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7명인가요? 현재 윤리위원들이 많이 지금 아직도 확충을 하고 이래야 되고, 윤리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관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은 위원장님은 박일호 위원장님이시죠. 전 경남도당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부위원장님은 지금 있나요? 한상수 최고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윤리위원회 해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조사관은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윤리조사관. 그는 아직 당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접수된 자료, 모은 자료를 근거로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윤리위원회. 그 기능 중에서 중요한 건 윤리 강령 및 윤리 규칙의 제정 및 심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원 윤리 강령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공포를 못하고 지금 마지막 손질을 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원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또 당원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 의결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이렇게 큽니다. 당원 및 당규를 위반하는 사항, 비위가 있는 당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당의 사법기구가 돼 있는 겁니다. 당원 당규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반대로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또 표창, 심의를 의결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상벌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의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심의 의결 그런 기능도 있다. 당원이 아닌 사람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당이 커지면은 이제 더욱더 중요해질 거예요. 뭐 저하고 대표님이 관여는 안 합니다만은 당의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진 윤리위원님들이 항상 서류가 접수되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좀 안건을 심의해서 결론을 내고 그럽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윤리위원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직구위원들이. 그래서 신속하게 해당 항이라든지 당에 누를 끼치는 게 있을 경우는 앞으로는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이 커가고 이렇게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유언 비어를 날조해서 이렇게 당원에 해를 끼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 비방하고 해서, 특히 우리 당은 카톡방이나 무슨 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당원들이 많잖아요. 다른 당하고 달리. 거기에서 잘못된 소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당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를 입고. 그래서 당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당원을 밤잠을 못 자요. 결국에는 당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당이 너무 바쁘고 좀 골격이 좀 갖춰지기 전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소홀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당도 공당으로서의 그런 기능도 갖춰지고 또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언 비어를 날조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근거 없이 타 당원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가감없이 윤리위원회 제소해가지고 이제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다수의 선량한 당원들이 상처 입고 피해를 입더라고요. 한두 명 때문에. 그건 안 되겠어요. 정말 보니까. 하도 제가 그런 제보도 많이 받고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볼 틈이 없는데 이제 대표님하고 1, 2월에를 2차에 좀 보강을 해서 당의 기율을 잡아가는 그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상벌 규정이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아주 중요한 당의 상설위원회다,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50만 당원, 100만 당원이 가려면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여기 우리 서명대를 좀 우리 당내에서 총괄하고 있는 송영진 실장한테 서명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명대를 통해서 지금은 당원을 모집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당의 입당 코스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서명대 기존의 팀장님들을 서명단장님으로 임명하면서 그 서명대 매뉴얼 요거를 인쇄를 해서 다 드렸어요. 여기에 서명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좀 이 텐트를 안 치고 정상적으로 당에서 행사를 하고 국회에서 뭐 예정대로 했으면은 저 대협력 시장께서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할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텐트를 치고 급히 임명장을 주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있다가 한 20-30분 이걸 가지고 그걸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니까 당에서 당직자 중에서 물론 뭐 천만의 모자 석병본부에 윤호적 총괄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당내에서는 우리 대협력 실장께서 서명대 업무를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원 배가 운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서명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님들을 통한 당원 배가 운동. 그래서 제가 1인 1당원 배가 운동을 굉장히 애쳤잖아요. 100, 2030 외치면서 1인 1당원 배가 운동. 1인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일단 우리 가자. 그럼 그 50만은 금방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당했어요. 50만 명 금방 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상당히 서명대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타당에도 하듯이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 당원을 배가하는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당원 배가는 아주 절대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당원을 많이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책임 당원을 많이 모집하면 당의 살림도 커지고 그러면 당이 할 수 있는 사업도 폭이 넓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여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당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당원들이 몇천 명씩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이 크고 있습니다. 또 인식도 밖에서 그동안에는 우리 대표님은 좀 알았지만 당을 모르는 분들도 이제 아는 숫자도 늘어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통해서 우리 당을 알리고 당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알리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당의 가치와 이미지가 지금 제고되고 있다. 하루하루 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당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정말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고 바른 정치를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당원님들이 고생하고 또 그런 일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규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듣고 가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가 어젠가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덮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소리 또 궤변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김영삼 정권 때 뭐 검사하다 발탁돼서 정치인으로 큰 사람인데 뭐 정말 평소에 대한민국 보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독서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아침에 그냥 대노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에서 앞으로는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어.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미친놈. 하여튼 옛날에 새누리당인가요? 거기 뭐 자유한 대통령 후보도 하고 당대표 돼가지고 그 소중한 기간 보수를 다시 정립해가지고 좌파와 싸울 수 있는 기간을 그 양반이 다 소진해버리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아주 원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앞으로 역사에 심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과거에 그 양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저 양반이 보수가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결론적으로 지나가 보니까 홍준표는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 앞으로 그런 면을 아주 면도칼처럼 비판하고 잘못을 깨우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좌파를 제압해서 내년에 이 무너져가는 나라의 권력의 반이라도 국회를 통해서 찾아오려면은 지금과 같은 황교안 씨의 태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부터 무효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를 다시 정립하고 모든 보수권이 대동단결해서 목숨 걸고 문재인이가 투쟁하자. 그때 보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명분이 있고 조원진 대표님께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 속에 메아리치고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서명대 부분을 우리 송영진 대협력실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강의하는 자리.